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2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정치가 복잡했었던 것 같습니다. 양대 정당이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여야가 좀 그랬던가 친러시아라든가 친서방 자유주의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그것이 약간 좀그 표면화되지 않고 잠재화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대 정당에 대해서 이걸 풍자하면서 코미디인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젤렌스키가 출연하여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또 그럼 대통령이 그런 어떤 정문 정치 자기들의 어떤 조직 정치 조직 양대 정당 정치 조직에 오랫동안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한 비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젤렌스키가 그런 기존 정치 세력과는 좀 멀리하면서 오히려 집행 세력, 정무직이죠. 이렇게 직업공 문제하고 의회 이걸 떠나서 정무직 공무원, 정치적 공무원 임명할 때는 자기 친한 사람들을 임명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정치 세력들, 기존 정치 세력들의 공격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결과로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격이 있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자기들이 얼마만큼 정치적 관념이 있고 사상이 있었는지,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전체 국민을 위한 어떤 법 관념이라는 게 정치 관념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못된 정치를 할 수 있었고 또 계획을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시상에서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치 기득권이라든가 자기 조직의 이익이라든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국민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아니면 기존 정치 세력에 부패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국민을 서민을 모르는 그 세력들의 반감이 있어서 또 아니면 러시아 친러시아 세력 독재 세력의 반감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해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목숨을 걸고 참전을 하고 그다음에 전 대통령 부패로 추방되었던 전 대통령도 참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또 참전을 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고 또 군인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투력이나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적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유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을 돕지는 않습니다. 장개석 같은 경우라든가 물론 공산 일본을 중국과 한반도 이쪽 태평양 지역 동남아시아에서 쓸어내기 위해서 장개석에게 많은 지원을 했지만 부패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장개석만 지원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목태통도 지원을 했고 결국에는 좀 더 부패한 장개석 같은 경우가 패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전쟁에서 모든 물자를 전쟁에 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럽과 미국도 돈보다는 이제 직접적인 전쟁 물자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음식과 병참에 필요한 것들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도로 직접적인 현물로 배분을 하고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투명한 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집권 세력이 어떤 지원 물자를 자기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축적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미국도 마련하고 유럽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지원을 많이 하고 했겠지만은 물론 이제 무기를 또 팝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판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런 같은 경우는 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원해준 무기를 부패 세력들이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정도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부패가 없고 일치 단결해서 러시아와 대항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러시아가 일치 단결했다 하지만 친러파들의 공작 세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무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반미 세력이 미국 내에 있고 친러시아 세력
공산주의 중국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것에 민감하면 민주주의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 사람도 자유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 옳은 일을 행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뭐 입으로 굳이 뭐 비판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니까 그들과 똑같아지고 행동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 무시하고 까는 되고 우리의 할 일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정말 거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그 부분 그 부분 이제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론 저는 정치적 중립인데 또 막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항상 그러죠. 옛날에 박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육상동물과 날짐승들이 싸울 때 날개를 폈다, 날개를 접었다 하면서 하다 보면 양쪽의 공격을 받는 죽는다라는. 그러니까 중도 세력은 우리나라도 보면 다 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 공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약간 세대하고 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87년도에 좀 직선선제 6.29 선언이 일어나면서 90년도 한 10년 그다음에 80년도에 그 6.29 선언 이전에 세력들은 갈렸지만 그 다음에 또 이 세력들이 자기들도 운동권으로 통화를 합니다. 이게 그 전에 반대했던 이게 좀 민주화운동이 잘못된 거 아니냐, 폭력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지만 물론 자기가 힘들어서 그랬겠죠. 뭐 군대 생활을 해서 그런 거나 이러한 세력들이 통화해서 80년도부터 90년도의 대학가는 완전히 운동권 세력이 그것이 정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금도 정치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지역이 어느 정도 이쪽 광주 전남이 그 운동권 세력이 아직 그때의 힘이 강하고 또 내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공격을 이렇게 받습니다. 안 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친구 관계라는 게 딱 파괴가 되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은 저는 중요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과학하게 그 정치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뭐 대변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하는 어떤 방법 교양이 떨어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라고 하죠? 예의가 부족하다. 그런 쪽에서는 얘기하고 좀 그때는 좀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과정 속에서 얘기하면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다. 그다음에 또 결국에는 이 정치에서 우리가 과거에 교훈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때 좀 논리가 제가 한 번쯤 들어봤는데 너무 장황하고 6.25는 전시 시대 중국 시대에 어떤 진리가 발달했었는데 그때는 전쟁에서는 팩트만이 모든 걸 좌우한다. 뭐 날씨나 기후 변화, 지형 지물 조금 잘못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엄청난 패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통계가 있었으면 활용하겠죠,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팩트가 지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팩트 추구, 진리 추구를 위해서 사상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국가들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인재를 자기 국가에서만 쓴 게 아니라 널리 외국에서도 많이 구합니다. 그러니까 재상들, 참호, 제갈공명 같은 책사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 나라를 넘나드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국가를. 자유민주주의가 국가를 넘나들고 공산주의 국가를 넘나드는 것과 이념으로 이렇게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전쟁 시대에는 그처럼 국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유대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라든가 민족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주의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주의 같은 경우도
민족의 어떤 전통과 사상을 인정을 해주는다. 이게 상대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부인한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특정한 세대 한 100년도 안 될 겁니다. 이런 세대에 운이 좋아서 있는 것이죠. 좀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특히 또 교만하죠. 이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은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을 척결하자면 적주의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러나 전쟁에서도 팩트, 책사 이런 사람들이 전략을 팩트 위주로 짰어요. 지형 지문을 전쟁에서 몇 번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신화와 전설이 이렇게 난무합니다. 이렇게 축지법을 쓴다거나 일대 천으로 사람을 죽여본다거나 뭐 500근의 탄환을 발사해가지고 탱크 비행기 다 소총으로 깨운다거나 뭐 이러한 어떤 신화 전설은 당대에도 바로 유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개변 선동선전에 넘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는 항상 팩트가 죽고 거짓말이 살아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트와 거짓의 싸움, 이런 싸움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가진 자가 더 유리하고 항상 더 많이 갖게 돼 있고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팩트 과정에서 그거를 복지국가나 현대, 이게 이제 근대국가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근대국가.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법을 해결하는 게 근대 헌법입니다. 헌법. 근대헌법이죠. 현대헌법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팩트가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져버리고 혼자는 점점 더 없으니까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팩트에서 그게 진리고 그게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수는 보수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그런 생각을 하다가 3대면 멸망합니다. 칼마에 죽습니다. 못된 짓거리 하니까. 왜냐면 빈부기차가 너무 크면 사람이 차에 죽어버린다니까요. 거기서 진리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부처도 좋은 데서 살다가 갑자기 밖에 나갔더니 뭔 똑같은 사람인데 동물보다 못한 거짓대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질병에 고통받고 죽어가고 굶주림에 죽어가고 빼짝 말라가지고 햇빛에 타가지고 완전 추한 모습에 머리도 안 감고 쪼그라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언어도 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언어도 한계가 있겠죠. 쓰는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문명에다가 그러한 어떤 불결하고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또 아니면 사는 과정에 그 불결함에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서 삶이 고행이다. 이게 그걸 느꼈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느끼지 않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귀족이고 깨끗하게 살고 날마다 목욕하고 나오고 햇빛도 안 쬐고 얼굴 뽀송뽀송하게 나가면서 보니까 뭔 인간들이 다 머리 헝클어지고 더럽고 하니까 짐승처럼 두드러 패고 괜히 이 새끼 한번 죽여버리고 때려부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옆에 못 오게 하고. 아무튼 그러한 여러 과정들에서 그런 관점에서 평등 평등 말했다가 죽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근데 지금도 보면은 평등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평등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평등으로 실현할 수 없는 평등으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평등이라고 말하자면 균등이라고 하죠. 기회의 균등.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해결해서 평등하면은 또 사람은 그 하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인류 문화라든가 학문이나 지식, 기타 문화, 물질 문화 생활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유는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한쪽에 치우쳐지고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 강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법적으로 약자를 복지를 보장해주고 삶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근데 이걸 제국주의 헌법으로 착각해가지고 50년 이전에 70년이죠. 지금 1950년이니까 지금 70년 전이죠. 근대 헌법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 제국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관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안 됩니다.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시대 감각이 너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5년, 10년마다 이렇게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중국도 우리한테 꼼짝 못하고 정말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좀 숫자가 많다 이거죠. 숫자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장이 않습니까? 공장.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미국으로부터 기술 복사를 많이 해갔죠. 우리도 많이 해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원천 기술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조나 일부 하다 보니까 오바를 좀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추정하고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이 이제 세계 기술을 잡겠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 하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쟁의 시대에 제국주의라든가 전쟁 추종국 시대를 욕하면 안 됩니다. 그때 진리가 발달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는 또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옆에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뭐 네덜란드 복잡한 나라들입니다. 자기들이 조금만 남들이 식민지 갖고 있는데 식민지 안 가지면 자기들은 지배 당한 겁니다. 지배 당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집권자들은 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정신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인권을 논하고 그러기 이전에 당장에 대포를 쏘고 힘이 좀만 세면 총을 쏘고 내가 한 발 쏠 때 10발 쏴보면 다 맞아 자빠져 죽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누구의 복지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럴수록 또 그 보면 사상이 발달합니다. 종교 개혁의 일환이죠. 국부론, 국가의 부를 창출하면서 인류의 무지적 생활과 인권 존중의 광범위하게 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시민혁명의 부작용, 노동자 근로자의 착취, 그다음에 또 노동자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것을 형편을 맞춘 복지주의 사회노동법의 발달, 현대헌법 이런 과정들을 잘 생각해야지 그냥 미국은 언제나 독재국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검찰은 언제나 좀 그 권력에 아부하는 또 유전무죄의 어떤 비리 검찰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검찰을 폐지하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대통령도 폐지하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문제가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문제 있고 전두환 노무현 그렇게 문제 있고 이명박 박근혜 그렇게 문제 있었으면 폐지해야죠. 대통령제. 그게 아니잖아.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그 주변 법에 따라서 이게 바뀌듯이 검찰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 기능이 행해야 돼가지고 국민들의 민피가 발생하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모르는 또 보면 막 이걸 반대하고 근데 칼로 응원자는 칼로 망한다는 게 있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사람은 공수처에 망할 수도 있고 검찰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수사청을 만들면 수사청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전문가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수사기관과 기소의 분리는 이게 사법정의입니다. 형사정책 정의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건가? 그다음에 그 당시에서 이게 또 그걸 또 정치적인 그때 당시에 자기의 범죄를 덮은다거나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문제 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 아니라 법 변경을 어떤 자기의 정쟁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죠? 안 해야죠. 왜냐하면 안 해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에, 아무튼 사실 그러죠. 수사기관하고 기소가 분리되고 그다음에 기소기관이 그 수사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수사할 걸 안 한다 했을 때는 기소기관이 판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사의 실패로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과잉 수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기소청이 제재를 해야겠죠. 인권 탄압이라든가 어떤 법률을 잘 안 지켰을 때 그에 대해서 기소청이 이렇게 또 보면 지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지휘라 할 수 없고 사후에 그런 것들 검토해서 2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그 한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걸 검찰 탓하고 수사청 탓하고 하다 보면 공무원 탓하고 뭐 공무원 징계하고 뭐 저 정치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겠죠. 예, 한도 끝도 없고 제도라는 것을 뭐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죠. 사람을 잘 뽑아야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또 권력 분립이라든가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속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게 정치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세웅치만 내가 생각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막 주장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미쳐버리고 괜히 술 먹다가 난리치고 뭐 중국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중국에 대해서 비방하면 성질 내고 화내가지고 술 분위기를 망치고 뭐 정치 얘기하면서 뭐 흥분해가지고 난리치고 A도 없이 이러한 현상을 아니 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본인들은 무슨 일을 하냐고요.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관계 있는 일에 흥분해야지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없는 일에 나선다는 거 팩트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팩트가 아닌 허위 팩트를 가지고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수신자가 지금 평가를 하지 못하고 흥분하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회를 이해한다면 좀 더 넓게 모든 사람, 모든 서민, 모든 국민을 이해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강한 자, 있는 자들은 이해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이해한다면 서민들이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라 해도 맞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빈익부 불필 현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근데 집권 여당이라든가 자기 지역 정당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굴종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그게 추종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목소리로 뭉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이해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라든가 독립성, 자기의 주체성과 독립성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검찰의 독립이라든가 준사법기관의 독립이라든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기소관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집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보다는 전체 국민의 그 사람들을 피해받지 않는 어떤 정치 과정이라든가 입법 논리,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굉장히 개혁돼야 되고 이거는 제가 한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게 유튜브 처음 찍을 때부터 얘기했고 그 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몇십 년 전부터 얘기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보든 보수든 간에 부패한 정치 세력들,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투표로서 해결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정비리를 저지르면 검찰과 법원, 사법기관의 힘에 의해서 정치가 견제화돼야 된다, 퇴출돼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내부에서 자기 내부 속에 자기 눈에 들보가 잘못된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눈알이 빠질 때까지 들보를
들보가 이제 커져가지고 암처럼 이제 다 눈이 암에다 점령이 돼버렸습니다. 사기가 돼버렸습니다. 이길 때 거기만 제거하면 되는데 검찰에 제거 주면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눈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그 잘못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는 정의 없다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게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 한계가 무엇이냐? 그것이 보면 세도 정치. 그 세도 정치라는 거는 자기 가족끼리 뭐 정의를 실현하니까 그게 세도 정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간 우리가 매간매직이 성하고 백성들이 자살하게 되고 죽게 되고 농토와 토지와 재산을 다 뺏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세도 정치, 적벌 정치를 막기 위해서 유능한 내시들을 주변에 앉혀가지고 하는 게 황간 정치 한나라. 그러다 보니까 왕은 자기가 신뢰한 사람들을 평생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을 쌓아가지고 결국에는 한나라 말기에 어떤 그런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왕과 국민들의 생활은 동떨어지고 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정치냐? 지금 황간 정치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조선 시대의 세도 정치, 민시정권, 풍양정치, 안동김씨 노론이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한간 정치가 무엇이냐? 청와대 비서정치는 비서정치. 왜냐하면 노무현도 굉장히 마음은 정의롭고 선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었지만 전문가라든가 관료라든가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라든가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정책의 결과들이 오히려 보면 서민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치들이 결국에는 이번에도 보면은 비서실이 검찰 장악하고 법원까지도 장악하려고 하고 다 하고 감사원 장악하고 하다 보니까 장관들하고 충돌하고, 그래서 윤석열 뭐 총장하고도 충돌하고 김동연하고도 충돌하고 최재형 원장하고도 충돌하고 공무원들은 다 보면은 뭐 인사 이동해가지고 쫓겨나고 또 뭐 박근혜도 그랬지만 뭐 경찰 청와대 파견 경찰들은 또 자살하지 않나 뭐 징계받고 난리가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뒤져나죠. 결국은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도 보면은 이제 그 비서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방을 하잖아요. 장관, 중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은 야차로 추척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더 비리를 못 저지른다니까요. 믿을 사람은 오히려 공무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국민한테 잘못하면 징계받아요. 파면되거나 해임되거나 징계받아요. 정치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면 나중에 뭐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지자체 장도 할 수 있고 뭐 청와대 비서실도 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호해 주는데 공무원들은 보호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막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막 검찰에 압력 넣고 이렇게 하고 보호해 주는데 공무원들은 보호 안 해주잖아요. 그럼 보호 안 해준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보호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정책을 해야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된다는 거, 이걸 모르더라고요. 갖고 이런 얘기를, 아니 이거 기본 상식인데 나는 왜 모르고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왜그 뭐 무식하게 막 화내고, 아니 나는 화내면서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화내죠. 내 A 좀 지키라고. 새끼들이 좀 뭐 나는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이제 보면 이제 결론은 옛날에는 이제 뭐런 경제 사정 제 어떤 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혼자 살았었는데 그때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과 노력과 엄청난 고민과 그다음에 잠을 못 자면서도 정말 쓰러질 것 같았는데도 버티고 눈이 막 텅텅 붓고 얼굴이 붓고 이게 좀 몸의 기능에도 좀 이상이 생기고, 또 부상, 치명적인 부상 뭐 재활 못 해가지고 막 이런 과정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거짓말과 엄청난 이기적인 또 음란한 행위들 막 이런 것들을 지켜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다시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저의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이제 그 만남은 충분했으니까 옛날에 외로웠기 때문에 만났었지만 지금 오히려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 선별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좋은데
이제 지금 이제 자기 개발하고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력하고 기회가 있으면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위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저항을 하지. 힘이 있으면 더 달라지죠. 힘과 권력이 있으면 더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재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재밌게 흥겹게 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갑자기 기존에 만났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나름대로 제가 또 노력하고 또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처럼 은둔생 한다고 해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삶의 계획이 바뀌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